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사내 거지와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두 거지는 윗마을 아랫마을에 살면서 동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동냥질은 그만두고 함께 품이라도 팔면서 삽시다.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거지 노릇을 그만두었어요. 얼마 지나 예쁜 딸을 낳았지요. 부부는 기뻤지만 가난한 살림에 아기 키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지요.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나선 사내 거지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흐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 살아가려는 이 부부를 돕기로 했어요.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주었어요. 은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아이를 은장아기라고 불렀지요. 은장아기가 2살이 되자 여자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주었어요. 하지만 큰딸에게처럼 정성을 다하지는 못했지요. 은그릇 대신 놋그릇에 죽을 담아 먹였어요. 놋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둘째 딸은 놋장아기라 불렀어요. 몇 해 지나 셋째 딸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배에 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죽을 담아 주었어요.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가문장아기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문장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어렵던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부부는 논밭도 사고 기와집도 샀지요. 그러자 지난날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거들먹거리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부는 다 큰 처녀가 된 세 딸을 불러 앉혔어요.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아버지가 넌지시 묻자 큰딸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어요.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우리 큰딸 기특하구나. 기분이 좋아진 부부는 둘째 놋장아기에게 물었어요. 우리 놋장아기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놋장아기도 부부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부부는 마지막으로 막내 가문장아기에게 물었지요.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배에 그어진 금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괘씸해서 소리쳤어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길로 가문장아기는 옷가지와 식량을 암소 등에 싣고 집을 떠나야 했어요. 부부는 막상 가문장아기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옆에 있는 큰딸 은장아기에게 일렀어요. 막내를 불러 찬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라. 은장아기는 가문장아기를 다시 부르면 부모님 마음이 변할까봐 잠시 머뭇거렸어요. 세 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착한 가문장아기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어서 나가보래도! 부모님이 보채자 은장아기는 대문 밖으로 나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기야, 빨리 가. 아버지가 널 때리려고 나오신다. 가문짱 아기는 언니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소리쳤어요. 큰언니, 그 돌 위에서 내려오거든 지네가 되어 잘 사세요. 은장아기는 콧방귀를 끼며 돌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눈 깜짝할 새에 지네로 변해버렸어요.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은장아기도 가문장아기도 돌아오지 않자 노장아기를 불러 말했어요. 노장아기야, 어서 가서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너라. 노장아기도 가문장아기를 시샘했어요. 그래서 두엄 위에 올라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어요. 예, 어서 도망쳐. 어머니가 널 때리려고 쫓아오신다. 둘째 언니, 그 두엄 위에서 내려오거든 버섯이 되어 잘 사세요. 노장아기도 두엄 위에서 내려오자 버섯으로 변해버렸지요. 부부는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대문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편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암소를 타고 한나절을 꼬박 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외딴 집을 찾아갔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어쩌겠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잘 방이 없다오. 부엌이라도 괜찮으니 밤 이슬만 피하게 해주세요. 영감, 그렇게 합시다. 이 밤에 어딜 가겠어요? 어서 들어오구려.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내와 부엌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얼마 뒤 마당에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 가문장아기가 내다보는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 큰아들이 말을 캐가지고 돌아왔다오. 자식들이 캐온 말을 장인에다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지. 큰아들은 부엌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버럭 화를 냈어요. 도둑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재워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 가문장아기를 보고는 투덜댔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은 가문장아기를 상냥하게 대했어요. 이 집 식구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 때마다 말을 삶아 먹었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삶은 마의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낼름 먹어 치웠어요. 그런데 막내는 두 형들과 달랐어요. 살이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부모님 그릇에 올리고 자신은 꼬리 부분만 먹었어요. 가문장아기는 하룻밤 재워주는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는데 도무지 드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큰아들과 둘째에게도 쌀밥을 주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아들만은 고마워하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제야 형들은 저도 먹겠다고 난리를 쳤지요.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가문장아기는 부엌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웠어요. 눈치를 챈 할머니는 새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와 말했어요. 아가씨가 무서워 잠을 못 자는 모양이다. 누가 가서 말동무나 해주렴. 두 형은 귀찮아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어요. 그때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막내는 밤늦도록 가문짱 아기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가문짱 아기는 착한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막내도 가문짱 아기가 좋았어요. 가문짱 아기와 막내 아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여보, 말을 어떻게 캐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 뒤 가문짱 아기가 막내를 졸랐어요. 막내는 먼저 큰아들이 말을 캔 구덩이에 가문짱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구덩이에는 지네와 뱀이 우글거렸지요. 막내 아들이 말을 캐낸 구덩이에 가보니 황금이 그득그득했어요. 막내 아들과 가문짱 아기는 황금을 내다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살림이 피자 가문짱 아기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간대없고 장님이 되어 다시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요. 가문짱 아기는 몇 날 며칠 밤을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해 막내 아들이 말했지요. 여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시다. 소문이 나면 당신 부모님들도 찾아오실 게 아니오. 하지만 잔치 내내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잔치 마지막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 멀리서 늙은 장님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왔지요. 가문짱 아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어요. 그러나 어찌나 초라한 모습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지 부부가 배불리 먹고 나자 가문짱 아기가 찬찬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난 이야기나 한 자락 들려주세요. 부부는 거지로 만나 결혼한 이야기며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 세 딸을 낳은 이야기, 막내딸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이야기까지 풀어놓았어요. 그제야 가문장아기는 거지 부부를 와락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로 가문장아기랍니다. 뭐라? 네가 가문장아기라고? 어디 한번 보자. 내 딸 어디 한번 봐. 거지 부부가 소리소리치며 가문장아기를 보는 순간 어두웠던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렇게 가문장아기는 다시 부모님을 만나 정성껏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